담는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의 희망을 전하는 방송, 시흥 FM입니다. 시흥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의 희망을 전하는 방송, 시흥 FM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면 실제로는 6명이 만나는 것이다. 각각 스스로 보는 두 사람, 상대방이 보는 두 사람, 실제의 두 사람이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의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희망과 공감을 소통하는 방송 시흥 FM 백태현의 커피 한 잔입니다. 오늘도 사랑과 인생 그리고 사랑과 인생을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문학과 철학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는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입니다. 여러분이 커피 한 잔 준비하는 동안 노래 한 곡 먼저 듣겠습니다. 박상민의 중년입니다. 세상을 빛나게 하고 또 어떤 이름은 세상을 슬프게도 하네. 우리가 살았던 시간은 되돌릴 수 없듯이 세월은 그렇게 내 나이를 더해만 가네. 한때 밤잠을 설치며 한 사람을 사랑도 하고 360하고도 다섯 밤을 그 사람만 생각했지. 한데 오늘에서야 이런 나도 중년이 되고 보니 세월의 무심함에 갑자기 웃음이 나오더라. 월월월월 날아가자 날아가보자. 누구라는 책임으로 살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월월월월 떠나보자 취업이 안 돼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집에만 있기도 답답하고 할 일도 없고 해서 편한 운동복 차림으로 공원을 배회하는데 지나가던 노인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젊은 사람이 대낮에 여기 있는 것 보니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구만. 자네는 어떤 공부를 했는가? 네, 저는 건물을 설계하고 짓는 건축학을 공부했습니다. 요즘 건축 경기가 좋지 않아서인지 취직하기가 매우 어렵네요. 좋은 공부를 했구만. 내가 일자리를 주겠네. 단 자네가 전공한 공부하는 거리가 머네. 그래도 할 수 있겠는가? 청년은 처음엔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놀고 먹는 형편이었고
부모 눈치도 보기 싫어서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그 노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이어서 이상한 제안도 했습니다. 자네가 일만 잘해준다면 원하는 만큼 월급도 주고 무상으로 거주할 집도 보장하겠네. 그러나 더 좋은 직장이 생겨서 그만둔다면 자네가 나로 인해 갖게 된 모든 것을 전부 놓고 나가야 되네. 그래도 하겠는가? 청년은 엉뚱한 제안이었지만 이것저것 따질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 노인의 회사에 들어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몇 달을 일하니 사는 맛도 나고 월급도 많이 받아서 저축도 했습니다. 그러나 뭔가 알 수 없는 찜찜함과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다 이룬다 해도 나갈 때는 내가 가진 것을 다 놓고 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누구나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갖게 된 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모든 걸 놓고 그냥 나가라고 한다면 아깝기도 하고 손해보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 청년도 보통 사람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그만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왜 갑자기 나가겠다는 건가? 내가 높은 급료와 편히 살 수 있는 집까지 주었는데? 라고 물었습니다. 청년은 기다렸다는 듯이 답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리 노력한들 내 것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니 꼭 꿈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그 노인의 다음 대답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현인에게 한 청년이 틈만 나면 찾아와서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그 청년은 현인이 왜 자꾸 찾아와서 귀찮게 하냐는 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좀 편해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더 큰 가르침을 받을 것 같은 기대감이 생깁니다. 오늘도 삶을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현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이야기를 나누는 게 편하다는 것은 자네나 나나 생각이 비슷한 면도 있고 또 우리 사이에는 물질이나 욕심 등 서로에게 어떤 이익도 바라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 선생님 말씀은 서로에게 물질이나 욕심 등 뭔가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면 불편해진다는 말씀인가요? 그렇다네. 만약 자네가 답답한 인생 문제가 있어서 나를 찾지 않고 철학관이나 점쟁이 집을 찾아 가보게. 자네는 돈을 지불해야 하지. 점쟁이는 돈을 받고 자네의 미래를 이러니 저러니 제시해 주거나 해결책으로 뭔가를 써주기도 하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있으면 상담소를 찾아가야 하고 그 상담자는 나름대로의 이론과 경험으로 자네의 문제를 상담하거나 방법을 나누고 대가를 받을 거야. 자네가 두통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 의사의 진찰에 따라 주사를 맞기도 하고 약을 짓기 위해 약국으로 갈 것이고 다음엔 당연히 돈을 지불해야지. 아, 그러니 선생님은 제가 바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저도 선생님도 편하다는 의미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 그게 아닐 수도 있지. 선생님 참 답답합니다. 앞뒤 말씀이 모호해요. 제가 선생님을 자주 찾아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삶의 명쾌한 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헌데 선생님은 항상 어정쩡한 답을 주십니다. 그게 답답합니다. 이제는 확실한 방법이나 방향을 알려주세요. 청년은 답답함에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한 단계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현인은 이 사람아, 조금 전까지 내게 편하다고 했으면서 왜 갑자기 음성이 높아지는가? 선생님이 이건지 저건지 정확한 말씀을 안 해주시니 그렇죠. 그런가? 자네는 순간 배움의 자세가 바뀌었구만. 배움이란 그만큼 힘들고 인내가 필요한 것이네. 내 대답에서 뭔가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증거야. 이 시간 이후로 내게 올 자격이 없어졌네. 여러분, 두 청년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생각하셨나요?
우리 일상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장면이지요. 그만 떠나겠다는 청년에게 그 노인은 이렇게 답을 해주었습니다. 자네는 불과 몇 달 전에 운동복 차림으로 길거리를 배회했네. 나는 무일푼인 자네에게 일자리를 주었고 자네는 그로 인해 높은 소득을 얻게 되었지. 물론 편히 살 수 있는 집도 무상으로 제공했고 그런데 먹고 살만하니 욕심이 생긴 거야. 인간의 어리석음과 무지가 여기서 나오네. 인생이란 바로 그런 것이고 내가 열심히 해서 얻게 된 것은 다 내 것처럼 보이지만 자네가 죽는 날 그 어느 것도 가지고 갈 수 없지. 여기서 있든 밖에 나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든 그 진리는 변치 않을 것이야. 뒤의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 현인을 찾아 나섰지만 현인은 인간에게 정답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현인은 배우겠다는 사람들에게 그저 화두를 던져주면 학습자는 스스로 생각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나를 돌아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데 밥을 먹여주는 것까지 욕심을 낸 것입니다. 두 이야기에는 철학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철학이란 그리스어로 사랑과 지혜가 합쳐진 말입니다. 즉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사전적 정의를 보면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신의 체험이나 경험, 배움 등에서 얻은 인생관, 세계관 등으로 크게 인식, 존재, 가치 중에서 무엇을 받아들이냐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나 목적 등이 결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철학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지루하다거나 고루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소위 철학을 하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는 식으로 철학을 특정인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전에 청년 둘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무일푼인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돈도 집도 차도 주었지만 그게 다 사는 동안만 내 것인데 영원히 내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더 내 것을 찾고 갖겠다는 현재를 감사하지 못하고 그 좋은 환경을 걷어차는 자세. 무지한 나에게 스승들이 지식과 지혜를 전수했지만 겸손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스승의 가르침에 반기를 들고 이 모든 것이 현재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지롭지 못한 너와 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근현대 들어와 세계는 자본이 발달하면서 완전히 물질 만능주의가 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랑구실하기도 힘들고 실제로 많이 가진 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없는 사람들은 모멸을 당하기도 합니다. 철학은 수많은 갈래가 있지만 그 수많은 갈래를 하나로 모으면 철학의 정의대로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나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여기서 수많은 갈래란 사람들의 생각의 다름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름을 소통하는 것이 철학인 것입니다. 철학은 배운다 안 배운다라는 의미보단 사람마다 각기 다른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한다 안 한다가 더 올바른 철학의 기준이라는 의미입니다. 노인이나 현인과 청년들 사이의 대화를 보면 아직도 어린 청년들의 생각은 단편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명문학교를 나오고 스펙이 높다 하더라도 지능이 높고 지식적으로 뛰어나더라도 세상은 교과서 지식보다는 삶의 지혜로 살고 있습니다. 노인도 현인도 상대적으로 평범한 사람들보다 지혜를 더 갖춘 어른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신들보다 수십 년을 더 살아온 어른들에게 그것이 꼰대니 고리타분하니 하면서 교만에 떠는 것보단 그들의 말 속에서 중요한 삶의 지혜를 수용할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 중에 일부는 어른들과 대화를 이어가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기들보다 나이가 더 들었는데도 자기와 생각과 사상과 이념이 다르면 자기가 더 아는 양 어른을 대합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 성찰을 안 한 사람들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물론 일부 나이 든 사람들은 소위 꼰대짓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철학자는 그들의 잔소리처럼 무조건 상대를 가르치지 않고 강압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론과 방향이 있다는 것을 공개하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그 사람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철학의 기본 방향은 누군가 어떤 말과 글을 제시하면 미지의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에서 실제 어떻게 무엇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나와 상대가 서로 자신의 머리와 마음에 있는 것을 편견 없이 교류할 때 서로에게 발전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에 남은 유명한 철학자들 중에도 꼰대처럼 자기의 세계관에 박혀 있고 자기 이론이 옳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주장도 인정할 줄 압니다. 즉 다른 철학자의 이론이나 주장을 읽거나 듣고 더 나은 철학 이론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대로라면 꼰대라고 불리는 사람과 철학자의 다른 점이 바로 그거라는 것이지요. 타인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 그래서 일반인이 철학을 어렵게 여기거나 싫어하는 이유는 수많은 철학자들의 이론과 주장을 자기 비판적 사고 없이 받아들이거나 외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철학은 수학이나 과학처럼 확실한 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답을 찾으려는 사람들 중에 정치의 답을 원하는 사람은 정치학을, 돈의 흐름과 자본을 알고 싶은 사람은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인간의 정신과 심리를 찾는 심리학 등 각각의 개별 학문이 등장한 것이지요. 그러나 모든 학문을 살펴보면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잘 사느냐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개별 학문 모두 철학에서 파생된 학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니체는 철학은 만물의 총체성을 고려하기 위해 생겨난 학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은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해서 해당 이론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과 저나 여러분처럼 삶에서 철학을 하는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인정하되 어느 철학자의 이론과 주장을 맹목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살펴볼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한 의미가 뭘까? 플라톤이 인간은 영혼의 세 부분인 이성, 기계, 욕망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성, 기계, 욕망은 뭘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행복은 선에 따른 행동이 좌우한다는 말은 또 무엇인가? 에피쿠로스가 올바른 일을 하면 마음이 평온해진다고 했는데 진짜 그런가? 사르트르가 맹목적으로 사회가 정한 규칙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선택하고 살아라.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칸트가 사람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의 뜻은 무엇인가? 키게로가 타인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나를 대하는 것과 같아라고 한 말이나 공자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너의 이기심을 버리고 사회나 국가에서 너가 할 일을 찾아야 하는 거야 등등. 이렇게 수많은 철학자들이 각기 주장한 말을 듣고 평범한 우리는 내 성격이나 삶의 방향이 비슷하면 수용하고 자기 성찰을 하면서 살다 보면 인간으로서 아하 그렇구나를 깨닫고 나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명한 철학자의 메시지를 우연이든 필연이든 듣게 되면 유난히 마음에 울림을 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찰나가 자기 인생에 터닝 포인트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루하거나 고루하다고 무작정 터부시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와 연관된 모 작가의 글을 읽어드리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개나 바람이 아니다. 유교의 중요한 가르침은 인간이 갖춰야 할 5가지 덕목, 인, 의, 예, 지, 신이다. 5가지를 간략하게 풀어보면 인이란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의란 나쁜 것을 부끄러워하는 마음, 예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지란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 신이란 믿음을 주는 마음. 위 덕목은 10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교육에 큰 영향을 주었다. 5가지 모두 행동하기에 앞서 마음의 준비를 강조한다. 그러나 근현대기를 겪으면서 이 가르침은 안개처럼 차츰 사라지고 있다. 오히려 강조하면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는다.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교육에 있다. 최근 사회 현상을 보면 다음 세대 중에는 바람에 불과한 권력과 물질로 현 세대를 평가한다. 그만큼 인간의 기준이 눈에 보이는 것을 성공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증거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인간의 가치와 본질은 바뀌면 안 된다. 꼰대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행동하기에 앞서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한다. 인의 예지시는 안개나 바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많아졌으면 좋겠다. 문화는 문치교화의 준말이다. 문으로 세상을 가르치고 또 이끌어서 인간의 삶이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함이다. 좋은 방향으로 가려면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심어야 움직인다. 아직도 세상에는 어릴 적이나 통했던 골목대장이 어른이 돼서도 주목을 자랑하고 있다. 여전히 남보다 스펙이 앞선다고 사정상 못 배운 사람들을 깔보는 삐뚤어진 천재들도 있다. 어느 날부터 운 좋게 졸부가 된 자가 노블레스 오블리주 행세를 하고 다닌다. 권력을, 명예를, 부를 생애 목표로 하는 자들은 문화를 선도하는 인문학을 먼저 알아야 한다. 인문학은 인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인문학을 인정하고 익히려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인문학, 즉 철학, 문학, 역사가 필요한 이유는 구태여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루에도 술을 셀 수 없을 정도로 올라오는 뉴스를 보세요. 인간으로서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돈 때문에 칼로 찌르고 자기가 낳은 자식을 방치하거나 구타하고 청년이 어린 소년을 죽여서 시신을 훼손하거나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거나 묻지도 않고 길거리에서 사람을 때리거나 이런 모든 일들의 중심에는 인간의 본질과 삶의 방향 등이 돈과 권력, 명예 때문에 뒤로 밀린 덕분에 그런 무서운 사건 사고가 내 옆에까지 밀려드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라고 하기엔 너무 가까운 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문학이 고루하고 지루하다는 이유로 뒤로 밀리거나 아예 실종되면서 오히려 물질과 성공을 숭상하면서 생겨난 일들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잘못 형성된 생각이나 행동 때문이죠. 이번 기회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기본적인 가치관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혹시 인간의 삶의 문제에 중심을 두고 평생에 걸쳐 내 삶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실존주의적 성향입니다. 지식과 진리를 자연이나 사물의 직접적인 관찰이 아니라 이성이나 사고를 통해 도달한다고 여기십니까? 합리주의적 성향입니다. 내 경험이나 체험을 통해 참과 거짓을 확인하거나
정확한 근거나 자료를 통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럼 경험주의적 성향입니다. 소수의 사람의 이익이나 행복보다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중요하다고 여기십니까? 당신은 공리주의적 성향입니다. 개인의 성향보다는 사회 구조나 정치적 제도 맥락 속에서 인간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는 구조주의적 성향입니다. 인간의 삶 중에 최고는 즐거움이나 쾌락에 있다고 봅니까? 쾌락주의적 성향입니다. 이외에도 철학의 용어나 주의는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철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다 알지 못할 정도로 철학의 사조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무수히 많은 사조의 공통점은 인간으로서, 아니 나 자신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그렇게 위해서는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하며 사는 게 잘 사는 것인지, 마지막에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는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 였습니다. 쉬운 듯 하면서도 막상 대답하려고 하면 어렵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인생 철학을 갖고 계시든 그건 여러분의 고유의 성격이나 성향입니다. 다만 삶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든 나의 가치관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면 그땐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반성과 성찰, 이것은 철학하는 기본 자세이기도 합니다. 윌리엄 제임스의 두 사람이 만나면 실제로는 6명이 만나는 것이다. 각각 스스로 보는 두 사람, 상대방이 보는 두 사람, 실제의 두 사람이다. 라는 이 말은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모르는 나의 어떤 부분은 나를 보는 다른 사람도 나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아는 이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권면할 때 받아들이는 자세는 단 한 번의 생 동안 어찌 사는 게 옳은 것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만 방송을 마치겠는데요. 방송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광고를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흥 FM이 금년 한 해 저희 방송을 응원해 주신 청취자분들과 가벼운 그 송년 파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티 이름이 나비마켓, 나누고 비우는 마켓이라는 말인데요. 이번 달 12월 15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열립니다. 장소는 바로 여기 시흥 FM에 있는 여기 이 장소가 되겠고요. 이번에 오셔서 한 2만 원 이상 정도 물건을 구입해 주시거나 이런저런 물품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커피 한 잔씩도 무료로 드린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흥 FM 백전의 커피 한 잔이었는데요. 마지막 곡은 김범용의 인생길입니다. 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울퉁불퉁 시골길, 구불구불 고갯길, 가다가 돌아서는 막다른 골목길, 돌고 도는 이 세상, 사연 많은 내 인생,
담는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의 희망을 전하는 방송 시흥 FM입니다.